김태현입니다. 고3이고 아버지는 10년 전 여의도 연구개발센터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찰칵 최미정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면접장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최미정의 뺨 근육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여의도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유리 빌딩 사이로 바람이 훑고 지나가면서 낮은 소리를 냅니다. 40층 회장실, 최미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67이지만 허리는 언제나 곧게 펴져 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만년필은 언제나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최미정은 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임원들이 하나둘 밀려나갈 때도 최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무너질 뻔한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최미정을 철의 여인이라 불렀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최미정의 책상 모서리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액자 속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태현, 최미정의 아들입니다. 10년 전 연구소 화재로 세상을 떠났죠. 사진 속 김태현 뒤로 연구소 건물의 유리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최미정은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고개를 돌리죠. 최미정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회사의 방패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회장으로서야 버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최미정은 다시 서류에 눈을 내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한 고교생 인턴 선발 프로그램의 면접이 있는 날이죠. 이 프로그램은 최미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배경보다 실력이라는 최미정의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 아니라 순수하게 열정과 실력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최미정은 이 프로그램이 자랑스럽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 한 묶음을 건넵니다. 오늘 면접을 볼 지원자 명단입니다. 최미정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그리고 손끝이 멈춥니다. 김태현, 18살. 최미정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년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합니다. 우연이겠죠. 흔한 이름입니다. 최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저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여옵니다. 최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감정을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덮고 일어섭니다. 면접장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담담한 표정. 완벽합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최미정은 주먹을 쥐고 풉니다. 다시 쥐고 풉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쯤 최미정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인사팀장과 임원 몇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미정이 상석에 앉자 모두가 조금 긴장합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최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편하게 진행하시라고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원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김태현. 문이 열리고
교복 대신 검은 자켓을 걸친 소년이 들어옵니다. 최미정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냅니다. 소년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섭니다. 인사팀장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고요. 소년이 입을 엽니다. 김태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여의도 연구개발센터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찰칵. 최미정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면접장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최미정의 뺨 근육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재빨리 표정을 바로잡고 비서에게 눈짓해 만년필을 줍게 합니다. 최미정은 소년을 봅니다. 소년의 파일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은빛 펜던트입니다. 최미정의 눈이 그곳에 고정됩니다. 펜던트에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T와 H. 최미정은 그 글자체를 압니다. 10년 전 아들이 군대에 가던 날 장난처럼 새겨준 바로 그 펜던트입니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미정은 질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소년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소년이 나가고 면접장 문이 닫힙니다.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냐고요? 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다고요. 계속 진행하라고요. 그날 밤 최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베개를 적시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미정은 평생 우는 법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대신 숨을 눌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참아냈습니다. 최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한 번 더 우연이라고 치자. 이름이 같은 것도 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신 것도 모두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던트까지 닮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겹칠 수 있을까요? 최미정은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바로 확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회사를 망칩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미정은 밤마다 뒤척였고 낮에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최미정의 흔들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최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비서를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인사팀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 아이 김태현과 보호자의 신원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아무도 알아채면 안 된다고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확인해 달라고요. 비서가 가져온 인사팀 보고서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최미정의 세계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미정은 회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지원자 김태현 18살, 어머니는 한서연 42살, 수원 권선동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부칠란에는 김태현 10년 전 연구개발센터 화재 희생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내 기록에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미정의 눈이 그 단어에 멈춥니다. 계약직. 최미정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이 나옵니다. 혼인 기록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모친 한서연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최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최미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최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계약직이라고요.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숨기려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거였니?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니? 최미정의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후강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당시 기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부 공백. 방제 점검 기록은 정전 영향이라는 메모 한 줄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최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10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미정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의도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손자가 있습니다. 최미정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손자라니. 18살 소년이 바로 내 핏줄이라니. 하지만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회장 최미정은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최미정은 공개적인 접촉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장학생 예비 면담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장학 프로그램 후보자들과의 사전 면담이라고요. 자연스럽고 의심받지 않을 방법입니다. 최미정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김태영과 보호자를 본사 로비 카페로 초대하라고요. 조용하게요. 이틀 후 본사 1층 로비 카페입니다. 최미정은 일부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소년이 긴장할 테니까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최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문이 열리고 소년이 들어옵니다. 옆에는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최미정은 두 사람을 봅니다. 소년은 면접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입니다. 한서연은 소박한 옷차림의 수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최미정이 먼저 말합니다. 앉으라고요. 편하게요. 소년과 한서연이 자리에 앉습니다. 최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면접에서 성적과 활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장학생 예비 면담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혜를 바란 게 아닙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제가 원한 건 아버지가 일하던 곳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최미정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소년의 눈빛이 10년 전 아들과 똑같습니다. 똑바로 서고 싶다는,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그 눈빛. 최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고요. 그 마음 잘 알겠다고요. 최미정은 시선을 한서연에게 옮깁니다. 한서연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최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님도 편하게 계시라고요. 한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최미정은 한서연의 목을 봅니다. 그곳에 은빛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소년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최미정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냅니다. 한서연이 최미정의 시선을 알아챕니다.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립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태연이가 죽기 전에 제게 남긴 유일한 겁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밤 제 손에 이걸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아들에게 꼭 물려주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일한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최미정은 숨을 참습니다. 펜던트를 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저건 최미정이 직접 아들에게 준 겁니다. 군대 가는 날 엄마가 지켜주마 하면서 목에 걸어준 바로 그 펜던트입니다.
아들은 그걸 한서연에게 주었고 한서연은 또 손자에게 물려준 겁니다. 최미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확신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면 모두 다칩니다. 언론이 달려들 겁니다. 회사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한서연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최미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최미정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다고요. 곧 연락하겠다고요. 소년과 한서연이 인사하고 나갑니다. 최미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년의 어깨가 아들과 닮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닮았습니다. 최미정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 전 기록을 다시 꺼냅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 보험 심사 자료. 최미정은 밤새 서류를 뒤집니다.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보입니다. 정전 영향이라는 애매한 메모, 비어있는 영상 구간, 그리고 너무 빨리 종결된 조사. 새벽녘 최미정은 문서감사팀에 지시합니다. 10년 전 사내 전자우편 기록을 복원하라고요. 삭제된 것까지 전부요.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거냐고요. 최미정은 짧게 답합니다. 아들의 흔적을요. 이틀 후 복원된 전자우편 중 하나가 최미정 앞에 놓입니다. 발신자는 김태연 계약직 연구원. 수신자는 부회장실. 제목은 없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증명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열람된 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시각은 화재 발생 사흘 전입니다. 최미정은 전자우편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아들은 부회장실에 무언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최미정은 전자우편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이 부회장실에 보낸 메시지,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그 한 줄, 그리고 사흘 후 일어난 화재.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최미정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년 전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습니다. 당시 야간 경비원, 연구소 직원들, 소방관들. 하지만 대부분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기록도 부실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며칠 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사 로비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회장에 숨겨진 혈연이 있다는 소문. 고교생 인턴 선발에 특정 학생이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듯한 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입니다. 미성년 손자 후계 내정 의혹. 혈연 경영의 민낯.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거도 흐릿합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미정은 아침 일찍 그 기사를 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최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기사를 읽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미정이 손자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입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장성호 부회장이 자리에 앉습니다.
64세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입니다. 장성호는 최미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구조조정 때도 함께 회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최미정이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성호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기사 보셨지요? 최미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성호가 이어서 말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소문 자체가 회사에 좋지 않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혈연 경영 프레임이 씌워지면 곤란합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거듭니다.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입니다. 협력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최미정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회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신뢰로 움직입니다. 최미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미정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성호가 다시 말합니다. 회장님,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가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부 시선이 심각합니다. 최미정은 장성호를 봅니다. 장성호의 눈은 묘하게 평온합니다. 마치 파도를 미리 읽고 있는 사람처럼요. 최미정은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미정은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누가 기사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최미정은 점점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져듭니다. 같은 시각 본사 지하 자료실에서는 김태연이 장학생 예비 인턴 자격으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준 임시 업무입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옮기고 문서들을 분류하는 단순한 일입니다. 김태연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니까요. 상자를 정리하던 중 김태연의 손이 무언가에 닿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저장 장치입니다. 라벨이 흐릿하게 붙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화재 보험 심사, 외부 제출용, 초안. 김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퇴근 후 김태연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꽂습니다. 파일이 열립니다. 보험 심사 서류입니다. 화재 원인 분석, 피해 규모, 보상 내역. 김태연은 천천히 문서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춥니다. 방제 경보 우회 설정으로 인한 초기 대응 지연 가능성. 하지만 그 문장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 표시입니다. 김태연은 더 읽어내려갑니다. 점검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외주 업체 변경 후 점검 공백. 그리고 문서 하단에 작은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대리 결제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 사진입니다. 김태연의 손이 떨립니다. 김태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제 점검을 지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부회장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연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김태연은 저장 장치를 빼서 조심스럽게 숨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김태연은 결심합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같은 밤 최미정은 과거 사내 전자우편 기록을 다시 뒤집니다. 10년 전 아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복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신자는 부회장실입니다.
제목은 방제 점검 외주 변경건 재검토 요청입니다. 본문에는 아들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외주 업체의 점검 기록이 부실하다고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메시지는 열람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최미정은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최미정은 이를 악물며 다짐합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창립 50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직원들은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최미정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최미정이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밉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습니다. 혈연 후계의 민낯, 미성년 손자 특혜 의혹 확대. 이번 기사는 더 구체적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내부 정황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최미정이 특정 고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학생이 회장의 숨겨진 손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입니다. 근거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언론은 이미 불을 지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재벌의 혈연 경영, 기회의 불평등, 특혜 시비. 최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미정이 진실을 찾으려는 걸 방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부에 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장성호 부회장이 단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최미정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눈빛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의심과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장성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몇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입니다. 창립 50주년 행사도 문제입니다. 언론이 몰려들 겁니다. 질문 공세가 예상됩니다. 회장님의 가족사에 대해 캐물을 겁니다. 또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 시점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미정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임원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회사를 위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성호가 다시 말합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사정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회로서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가족 관련 언급은 일체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학생과의 접촉도 당분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미정은 장성호를 봅니다. 장성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너무 평온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최미정은 그 눈빛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장성호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미정은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장성호 부회장의 10년 전 동선 기록을 찾아보라고요. 화재 발생 전후 일주일간의 기록을요. 출장, 회의, 출퇴근 기록 모두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부회장님 기록을요? 최미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은 시각 김태연의 학교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학생들을 취재하려 합니다. 김태연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회장의 손자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집니다. 교문이 막히고 수업이 지연됩니다. 김태연은 후문으로 빠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후문에도 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을 알아본 기자가 달려옵니다. 학생, 잠깐만요. 질문 좀 할게요. 김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뛰어서 도망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학교 친구들도 김태연을 이상하게 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애가 재벌 손자래. 인턴도 특혜로 받은 거래. 김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명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책상에 엎드려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립니다. 방과 후 김태연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낯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기자들입니다. 김태연의 어머니 한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연이 다가가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학생이 김태연 군 맞죠? 회장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김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숨이 가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태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보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옵니다. 빌라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서연을 보자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한서연을 향합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과 무슨 관계세요? 아드님이 회장 손자가 맞나요? 특혜 받은 거 아닌가요?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길을 막습니다. 한서연이 비켜달라고 말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서연이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딥니다. 몸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계단에 넘어집니다. 김태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계단 아래 어머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신음합니다. 김태연이 소리칩니다. 엄마. 김태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셔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한서연은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김태연은 구급차에 함께 탑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한서연은 아픈 와중에도 김태연을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한서연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같은 시각 본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태연이 자료실에서 찾았던 저장 장치가 사라진 겁니다. 보안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합니다. 자료실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서류들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보안팀장이 최미정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자료실에 외부인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출입 기록도 없습니다.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미정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보안팀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보안팀장은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는 보안관리 소홀입니다. 보안팀장은 황당해합니다. 하지만 결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회장 대리 결제입니다. 보안팀장은 짐을 싸며 중얼거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누군가 증거를 숨기려는 겁니다. 최미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퍼즐 조각들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압박하고 내부에서 증거를 없애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성호가 있습니다. 최미정은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서연이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온라인 세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조롱 섞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DNA 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 재벌의 숨겨진 후계자 드라마라는 제목의 글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손가락질합니다. 김태현의 학교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교문이 막혀서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합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장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물러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언론은 더 큰 이야기를 원합니다. 김태현은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킵니다. 한서연의 발목은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심한 염자입니다. 한서연은 병상에 누워서도 김태현을 걱정합니다. 학교는 괜찮냐고,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김태현은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김태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김태현을 피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습니다. 선생님들도 김태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김태현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방과 후 김태현은 학교 옥상에 올라갑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여의도 방향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 할머니가 계신 곳. 김태현은 눈물을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습니다. 학교를 마비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김태현은 결심합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최미정은 병원 소식을 듣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한서연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요. 기자들 때문이라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최미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최미정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최미정은 즉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라고요. 검은 승용차가 밤거리를 가릅니다. 최미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숫자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지키느라 가족을 다시 잃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최미정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엽니다. 한서연이 병상에 누워 있고 김태현이 곁에 앉아 있습니다. 최미정이 들어서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려 합니다. 최미정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앉아 있으라고요. 괜찮다고요. 최미정은 한서연 곁에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한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한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최미정은 한서연의 손을 꼭 쥡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손입니다. 최미정은 김태연을 봅니다. 김태연의 얼굴은 지쳐 있습니다. 18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최미정의 가슴이 아픕니다. 10년 전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 손자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최미정은 병실 곁에서 밤을 샙니다. 의자에 앉아 한서연과 김태연을 지킵니다. 새벽녘 한서연이 잠에서 깹니다. 최미정이 여전히 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회장님, 집에 가셔야죠. 최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요. 여기 있고 싶다고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드릴 게 있습니다. 한서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손때 묻은 봉투입니다. 한서연이 최미정에게 건넵니다. 이건 남편이 돌아가던 날 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무섭다고 나중에라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연구소 도면 사본, 출입기록 복사본,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최미정은 천천히 편지를 펼칩니다. 아들의 글씨입니다. 10년 전 아들이 쓴 마지막 글입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제 점검 외주가 바뀐 뒤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 부회장님 동선이 이상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당당히 어머니께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평생 울지 않던 최미정이 눈물을 흘립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최미정은 이를 악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미정은 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을 봅니다. 연구소 도면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제 설비 우회 경로입니다. 출입 기록에는 화재 전날 밤 11시 37분 부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새벽 최미정은 병실을 나와 전화를 겁니다. 은퇴한 소방특수조사관을 찾습니다. 10년 전 화재를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최미정은 그를 만나야 합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합니다. 이틀 후 최미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은퇴한 조사관을 만납니다.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조사관은 최미정을 보자 한숨을 쉽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최미정이 묻습니다. 10년 전 왜 침묵했습니까? 조사관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엽니다. 조사관이 말합니다. 그날 현장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방제 경보가 제때 울리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점검 기록이 부실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2곳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이름은 빼달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후 제게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더 파면 다친다고요. 가족을 생각하라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사관은 서랍을 엽니다.
낡은 저장 카드를 꺼냅니다. 이건 그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넣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회된 방제 패널, 삭제된 점검 일지, 그리고 이상한 출입 기록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요. 최미정은 저장 카드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최미정은 조사관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뒤늦게라도 진실의 빚을 갚겠다고요. 회장의 체면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으로요. 최미정은 은퇴한 조사관에게서 받은 저장 카드를 들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밤이 깊었지만 회장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최미정은 컴퓨터에 저장 카드를 연결합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열립니다. 현장 사진, 점검 기록, 출입 내역.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사진 속 방제 제어 패널에는 우회 설정 흔적이 선명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조작한 겁니다. 점검 일지에는 외주 업체 변경 후 2달간 점검 기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 화재 전날 밤 11시 37분, 부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 연구소층에 멈춰 있습니다. 최미정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하나하나 출력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10년 전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고 점검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성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립 50주년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적절한 때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은밀하게 처리하면 또다시 묻힐 겁니다. 최미정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싸울 겁니다. 다음 날 비공개 간담회가 열립니다. 주요 주주들과 사회이사들이 모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미정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장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경영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사정이 회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주 한 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언론 보도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이사가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치르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장성호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외환위기를 함께 넘었고 이 회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먼저입니다. 긴급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 문제를 정리하시는 동안 잠시 물러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몇 사회이사가 장성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한대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회사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미정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장성호를 바라봅니다. 장성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한 사람처럼요. 최미정이 입을 엽니다. 부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년 전 연구소 화재 때 부회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장성호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합니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최미정이 다시 묻습니다. 화재 전날 밤 11시 37분 부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연구소 지하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건 업무 점검이었습니다. 야간 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최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최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릅니다. 회장님. 돌아보니 김태현입니다. 김태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습니다. 최미정이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김태현이 말합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미정은 김태현을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갑니다. 문을 닫고 둘이 마주 앉습니다. 김태현이 가방에서 실습 목걸이를 꺼냅니다. 회장님,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학교가 마비되고 친구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머니도 다쳤습니다. 모두 저 때문입니다. 김태현이 이어서 말합니다. 면접도 장학금도 실습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이만 끝내주십시오. 저 때문에 회사와 학교가 흔들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김태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최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최미정은 김태현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손입니다. 최미정이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진실을 숨긴 사람들에게 있어. 내가 물러날 필요 없어. 김태현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최미정은 김태현을 꼭 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손자를 처음으로 안습니다. 김태현이 최미정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최미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최미정이 김태현의 어깨를 잡고 말합니다. 태연아, 들어라. 숫자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회사를 지키느라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 거야.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너를 지킬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김태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미정은 김태현을 안전하게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요. 최미정은 비서를 부릅니다. 주주총회 준비를 지시합니다. 특별히 대형 화면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료를 상영할 거라고 말합니다. 비서가 무엇을 상영하느냐고 묻습니다. 최미정은 짧게 답합니다. 진실을요. 밤 최미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아들의 편지, 한서연의 증언, 조사관의 사진들, 출입 기록, 전자우편 복원 자료,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복원입니다. 새벽녘 최미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의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이틀 후면 주주총회입니다. 최미정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싸울 시간입니다. 회장 최미정이 아니라 어머니 최미정으로, 할머니 최미정으로 싸울 겁니다. 최미정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최미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태연아, 이제 엄마가 내 이름을 되찾아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창립 50주년 주주총회 당일 아침입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주주들, 언론사, 임직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합니다. 무대 위에는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장성호 부회장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최미정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회장 자리에 앉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영 실적 보고가 이어집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이 언제 시작될지를요.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경영 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최근 혈연 경영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미정에게 쏠립니다. 최미정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성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립니다. 최근 회사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회장님의 사적 판단으로 경영이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장성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무대 뒤 대형 화면이 켜집니다. 장성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소 지하복도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입니다. 화면 속 남자가 방제 경보 제어 패널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합니다. 남자 옆에는 수행 비서가 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보험심사 초안 문서가 화면에 펼쳐집니다. 방제 점검 지연이라는 문구가 확대됩니다. 하단에는 부회장 대리 결제 도장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이 나타납니다. 화재 전날 밤 11시 37분 부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은퇴한 소방특수조사관이 나타납니다. 녹화된 증언 영상입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10년 전 화재를 조사했습니다. 현장에는 명백한 인위적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제 경보가 우회되어 있었고 점검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보했으나 압력으로 기사가 묻혔습니다. 내부자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장성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장성호가 소리칩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미정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년 전 제 아들 김태현은 이 회사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장내가 더 조용해집니다. 최미정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은 제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숨기고 일했습니다.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은 방제 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외주 업체의 기록이 부실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부회장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보낸 전자우편이 나타납니다. 제목은 방제 점검 재검토 요청입니다. 수신자는 부회장실입니다. 열람 후 삭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정이 말합니다. 누군가 아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앰으로써 아들을 죽였습니다. 장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거짓말입니다. 해당 자료는 편집된 겁니다. 출입 기록은 단순 업무 점검이었습니다. 장성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립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건 모두 조작입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립니다. 검사 2명이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검사들이 단상으로 걸어옵니다. 장내가 숨을 죽입니다. 검사 1명이 장성호 앞에 섭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장성호 부회장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참고인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하셨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장성호가 뒤로 물러섭니다. 아닙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회장이 저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장성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외환위기도 함께 넘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소명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이 장성호의 손목에 채워집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장성호는 끝까지 소리칩니다.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장성호가 검사들에게 이끌려 나갑니다. 장내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쁩니다. 최미정은 단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최미정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회장으로만 살려 했고 어머니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이 회사는 다시는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대강당 뒤에서 누군가 일어섭니다. 김태현입니다. 교복을 입은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태현에게 쏠립니다. 김태현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최미정이 손을 내밉니다. 김태현이 그 손을 잡습니다. 김태현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후계자가 아닙니다. 아직 학생이고 배울 게 많습니다. 특혜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지키려던 안정과 양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진실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최미정은 김태현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 순간을 담아냅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최미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의도 한강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칩니다. 최미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회장이 아니라 할머니로 서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본사 1층 로비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태현 추모 및 산업안전 기록관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10년 전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 안전 점검 기록,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록관 입구에는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사진 아래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태현,
1975년부터 2015년 양심을 지키려 했던 연구원. 그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출근길에 그 앞을 지나갑니다.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최미정은 더 이상 40층 회장실 유리벽 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도 1층 로비 카페에 내려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신입사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회사는 변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다음 날 이사회는 긴급 안전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주 방제 점검 전면 금지, 사내 안전팀 상시 운영, 협력사 안전 교육 의무화, 그리고 산업안전기금 설립입니다. 매년 수익의 일부를 안전에 투자합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고졸 및 특성화고 인턴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열정으로 선발합니다. 김태연이 첫 번째 정식 인턴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회사에 나와서 기록관 안내를 자원봉사로 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김태연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한서연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사회공헌실에 합류했습니다. 현장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협력사 직원들을 만나 안전 수칙을 교육합니다. 장학 프로그램도 담당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서연은 일하면서 비로소 남편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목 부상도 거의 나았습니다. 한서연은 가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집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이제 그 펜던트는 슬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용기의 상징입니다. 한서연은 펜던트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주주총회 이후 장성호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장성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법정에서 장성호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미정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외환위기를 함께 넘었던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이 엇갈렸습니다. 장성호는 숫자를 선택했고 최미정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최미정은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잊지도 않겠다고요. 어느 토요일 아침입니다. 최미정은 오랜만에 평상복 차림입니다. 회장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김태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떡볶이 어때요? 아빠가 좋아했다던 그 집. 최미정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 맵게 많이. 우리 셋이서. 약속 장소는 수원 구시가지의 작은 떡볶이 가게입니다. 최미정이 도착하니 김태연과 한서연이 이미 와 있습니다. 김태연이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최미정이 걸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소박한 식당입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낡은 테이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떡볶이가 나옵니다. 빨갛고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세 사람이 젓가락을 듭니다. 최미정이 떡볶이를 한 입 먹습니다. 맵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맵습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김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여기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엄마 말로는 매운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어요. 일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맵다고 하면서도 계속 먹었죠. 한서연이 웃습니다. 슬프지 않은 웃음입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최미정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 얘기 좀 더 들려줘요. 나는 그 시절 아들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얼 좋아했는지. 한서연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농담을 잘했고, 아이를 좋아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김태연도 거듭니다.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제게 책을 많이 읽어줬대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요. 그리고 연구 노트에 제 낙서가 가득하대요. 아빠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대요. 김태연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최미정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세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걷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최미정은 손자와 며느리와 나란히 걷습니다. 평생 놓쳤던 이 순간들을 이제라도 누립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태연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진실을 밝힌 거요. 회사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최미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전혀 후회하지 않아. 숫자는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나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야. 최미정이 멈춰서서 두 사람을 봅니다. 나는 회장 이전에 어른이어야 했어. 할머니여야 했어. 늦게 배웠지만 지금부터가 내 몫이야. 앞으로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한서연이 최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녁 무렵 최미정은 회사로 돌아옵니다. 40층 회장실에 불을 켭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최미정이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사진 속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태연아, 엄마가 늦었지만 내 이름을 되찾아줬어. 이제 넌 숨겨진 아들이 아니야.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창밖으로 여의도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유리창에는 최미정의 모습이 비칩니다. 이제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최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직접 요리할게. 곧 답장이 옵니다. 김태연입니다. 좋아요, 할머니. 한서연도 답장을 보냅니다. 제가 반찬 준비해 갈게요. 최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최미정은 이제야 그걸 압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살 겁니다. 할머니로, 어른으로, 사람으로요. 여의도의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아침입니다. 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겠다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